결과는요? 과연 16인의 맛 감정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맛을 훔치고 또 베낀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노래도 논문도 아닌 맛을 둘러싼 표절 논란. 일단 남다른 미각을 자랑하는 감정단의 판정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결과는요? 맛 감정단은 이장우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똑같다고 했잖아. 고맙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덩실. 16명 중 12명이 두 맛의 유사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정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을 베낀 걸까요? 억울한 거 진짜 저희야 이죠. 그 2000년부터 저희가 그 프리미엄 개발을 위해서 한 100여 명의 연구원이 계속 노력을 했어요. 조선 팔도는 다 돌아다녔고 피땀 어린 그 연구원들의 노력 결과로 다 이게 나온 거지. 오히려 연구원들의 노력과 48년 맛의 노하우를 무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데요. 게다가 2008년도 6월 달에 먼저 그 식문화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오셔서 저희한테 구두로 사업 제안서하고 회사를 좀 인수할 것을 좀 제안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이장우 사장의 주장과는 다르답니다.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을 뿐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왜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1.5톤씩이나 받았던 걸까요? 이 같은 질문에 라면 회사 측은 우리를 라면 스프 생산 공장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데요. 이 설비가 이제 농축기라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농축기의 캐파는 총 2톤이 되는데 최소 1.5톤을 원료를 넣어야지만 증발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선 곰탕을 농축기에 넣어 스프로 만들어봐야 했답니다. 이 농축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용량이 1.5톤이라는데요. 그런데 검토 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장우 사장과의 사업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랍니다. 게다가 그러게 설렁탕 스프를 꺼내고 자기네 설렁탕 국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어디 라면에다 넣고. 맛 감정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곰탕과 라면 맛이 똑같아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실험 과정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우 사장의 곰탕에 라면에 양념 스프와 면까지 넣은 뒤 라면과의 맛을 비교한 거라는데요. 라면이 이게 후라이면이지 않습니까? 라면을 튀기면 그 튀김 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미 묻혀서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맛 비교 실험이 잘못됐다는 라면 회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험을 설계한 곳은 한 조리인 협회인데요. 곰탕에 있는 기술을 뺏어가지고 블랙에서 나오는 우골 스프를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그 쟁점이잖아요. 곰탕 국물이 들어간 라면하고 블랙으로 끓였던 그 라면 국하고의 맛 자체를 하는 거였거든요. 문제의 라면을 끓였을 때 나는 맛 속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이 숨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골 스프를 뺀 나머지 조건들을 라면과 똑같이 맞춰 실험을 한 거랍니다. 라면 회사의 주장처럼 실험 방법을 바꾸면 감정 결과는 달라질까요? 그래서 우골 스프와 세 종류의 곰탕을 준비해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오로지 뽀얀 국물만으로 맛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재판에 제출된 맛 감정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라면의 우골 스프 국물을 맛본 뒤 세 개의 곰탕과 맛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A 곰탕 국물이 비슷하다. 한 번 더 없으시고 B 곰탕 국물이 비슷하다. 두 분. 비슷한 게 없다고 선택하신 분이 손들어주세요. 세 분.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선택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에 제출된 맛 감정서도 제작진이 실시해본 감정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결과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이라는 것은 일단 오감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미각도 중요하지만 뭐 후각도 있습니다. 상에서 먼저 1차적인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맛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어쩌면 그 답이 돼 줄지도 모릅니다. 사람 맛이라는 거는 이제 느끼는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맛 이외의 그 요인을 제거해서 좀 객관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게 이런 전자의 맛 센서죠. 사람의 혀와 달리 그 맛을 각각 다른 성분으로 인식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전자혀. 이번에도 우골 스프와 세 종류의 국물을 준비해 맛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주성분 1은 다른 곰탕하고도 비슷하지만 주성분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곰탕보다는 이제 의뢰해 주신 곰탕하고 좀 더 유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라면의 우골 스프와 이장우 사장의 곰탕엔 공통적인 맛이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그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자혀로는 밝혀낼 수는 없는데요. 이장우 사장은 전자혀가 찾아낸 맛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답니다. 이게 측에서 재판부에 마지막에 제출했던 곰탕류 품질 결과 보고. 라면 회사가 유명 곰탕집들의 곰탕을 분석한 뒤 작성한 보고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장우 사장의 곰탕이 유독 감칠맛이 우수하고 콜라겐 함량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부장이 전화가 와서 very nice. 정말 흠이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음식이다. 라면 회사가 칭찬했던 높은 콜라겐 함량이 우골 수프를 광고하는 데 쓰였다는 점도 이장우 사장에겐 수상해 보입니다. 콜라겐 함량이 유독 높고 인공 조미료 없이도 기막힌 감칠맛을 내는 곰탕.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장우 사장 역시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1차 시키고 또 투탕할 거는 2차 시켜서 이것이 숙성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요? 네. 다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조리 과정 속에서 그 비밀스런 맛이 탄생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꺼내서 그 제품 그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확실히 나온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들 방식대로 그것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장우 사장의 추측처럼 라면 회사가 그의 곰탕을 연구하던 중 맛의 비밀을 찾아냈던 걸까요? 저희가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그 곰탕집에서는 국물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분유를 넣는다든가 맛을 진하게 해서 MSG를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전부 분석한 겁니다. 그게. 참고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또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첨단 기계를 3개를 설비해서 약 30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더니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온 거지 절대 그 곰탕의 곰탕 기술을 저희가 뭐 동행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지난 10월 18일 드디어 맛 표절 소송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제 판결은요. 이쪽. 맛의 유사성보다 제조 방법의 차이에 주목한 판결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우 주관적이고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맛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맛을 내는 방식을 보호를 하는 거지. 말씀드렸듯이 법은 주관적인 맛보다 판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제조 공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역분석해가지고 만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비법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거를 알아낸 거지. 그럼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어떤 맛이 또 다른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분석을 불법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몰라주는 세상이 이장우 사장은 원망스럽답니다. 가마솥의 그 불꽃은 50년이 넘게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돈이나 아니면
그 어거지를 쓴다 이런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면 회사와 손잡을 날을 기대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장우 사장. 그래도 꼭 지키고 싶은 하나가 있답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데요. 정말 그동안 제가 지켜온 부분을 그 역사 속에 갖고 있는 그 원칙이 나는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인정받고 싶은 건 맛 자체가 아닌 건지도 모릅니다. 당 나가세요. 맛을 찾아낸